내면을 극복한 자만이 외부 세계를 이길 수 있다. 비렐름 폰 훔볼트. 이 명언은 인간의 진정한 성장과 역량은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조율하고 정복하는 능력에 있다는 훔볼트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성장과 자율성 확립의 여정으로 보았으며 그 핵심은 자기 자신을 다루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과 도전은 실은 외부에 존재하는 문제보다 그것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우리 내면의 상태에 의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에 휩싸이느냐, 침착함을 유지하느냐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곧 외부 질서에 대한 통제력을 결정한다는 이 통찰은 현대의 정신 건강, 리더십, 교육, 예술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훔볼트의 이 말은 단지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인간 자기 개발의 원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한에서만 세상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도덕성과 탁월함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천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온 행동과 습관의 결과이며 위대한 성취는 꾸준함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방의 성공이나 천재적인 순간을 기대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위대함은 일상의 선택, 태도, 행동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탁월함이란 한 번의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지만 옳은 선택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삶의 궤적입니다. 이 철학은 운동, 공부, 인간관계, 창조적 작업, 기업 경영 등 어디에든 적용될 수 있으며 습관의 윤리학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인간의 성품과 실력은 매일의 실천이 쌓여 형성된다는 이 명언은 성공의 본질을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기회는 늘 소란스러움 속에 위장하여 찾아온다. 헨리 키신저. 이 명언은 평온한 시기보다 혼란과 위기의 시기야말로 기회의 진정한 무대라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키신저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외교 전략을 구사했던 인물로 그의 사고는 복잡한 환경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능력, 즉 혼란 속 기회 포착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혼돈과 예측 불가능성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가는 그 혼돈을 질서의 붕괴가 아니라 질서 재편의 가능성으로 봅니다. 기회는 깨끗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 소란, 불확실성이라는 포장을 두르고 다가옵니다.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은 단순한 낙관이 아닌 통찰력과 준비된 판단력의 산물입니다. 이 명언은 현대 비즈니스, 정치, 기술 변화, 개인 인생의 전환점에서도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위기라는 혼돈에 눌리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려는 태도가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이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낮은 목표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는 인간이 스스로 설정하는 한계가 종종 그 사람의 실제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그의 예술은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결과이며 그 철학은 높은 목표를 향한 시도 자체가 인간을 고양시킨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말합니다. 진짜 실패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술을 넘어 삶 전체의 태도에 해당됩니다.
편안함과 안전한 선택만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은 스스로의 잠재력에 다가가 보기도 전에 낮은 기준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오늘날 교육, 리더십, 자기개발 분야에서 이명호는 도전의 윤리, 목표의 질적 수준, 자기 존중의 철학을 되새기게 합니다. 높은 목표는 무모함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믿음이 이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에 있다. 데이비드 휴. 데이비드 휴는 모든 인식과 판단이 인간의 감각과 경험에 기반한다고 보았으며, 이 명언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도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 해석하는 감정, 연관된 기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자기 인식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타인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외적 기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명언은 보는 법을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다원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이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감각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윤리적 노력조차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언제나 반항이다.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은 전체주의의 언어적 억압과 집단적 망각을 날카롭게 비판한 대표적 지성입니다. 이 명언은 단순한 도덕적 충고를 넘어서 진실을 발화하는 순간 그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근본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거짓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는 진실이야말로 가장 급진적인 행동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기업, 정치, 조직, 언론에서 불편한 진실은 종종 침묵당하거나 왜곡되곤 합니다. 오웰은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질서 자체를 바꾸는 행위다. 이 명언은 개인 윤리 차원을 넘어 사회 변화의 시작점으로서 진실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또한 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 즉 자기 합리화나 회피 없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일 또한 진정한 반항의 시작입니다. 침묵과 동조의 시대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 한마디가 역사를 바꿉니다.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능력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존 케인스. 케인스는 경제학자였지만 그의 통찰은 인간 사고 전반에 걸친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명언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모호함과 복잡함을 견뎌내는 지적 겸손이야말로 진짜 지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계를 원하고 확실한 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많은 질문에는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종 확신을 무기로 타인을 재단하거나 불안에서 도피하기 위해 단순한 진실에 매달립니다. 케인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불확실성을 견디며 결정하지 않는 용기, 기다리는 용기,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 정치, 심리학, 예술, 그리고 삶 그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대일수록 이 명언은 더욱 설득력을 가집니다. 복잡한 문제에 즉답을 내리기보다 그 복잡성을 수용하고 사유하는 자세,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플라톤은 인간 영혼을 이성, 기백, 욕망의 세 요소로 나누고 그 조화를 통해 정의롭고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그러한 철학을 요약한 구절로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과제라는 고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성공을 통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 플라톤은 진짜 싸움은 남과의 경쟁이 아닌 자기 안의 혼란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욕망에 끌리고 충동에 의해 결정하는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인간은 자율성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금욕적인 억압이 아니라 조화로운 자기 통제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성숙, 인내, 자기인식, 결단력과도 연결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혼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이 명언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방부터 정리하라. 조던 피터슨. 이 명언은 삶을 근본부터 다시 정비하고 싶다면 우주적인 담론 이전에 일상적인 질서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방 정리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혼란을 질서로 되돌리는 최초의 인간 행위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의미와 책임을 삶의 중심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논하기 전에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먼저 책임져 보라. 방이 어지럽고 삶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정의, 평등, 세계의 변화 등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방은 곧 자기 삶의 축소판입니다. 이를 돌본다는 것은 작은 습관을 바꾸고 스스로 선택과 결과에 책임지는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실존주의적 관점과도 연결되며 변화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실천적 철학입니다. 모든 고귀한 생각은 고요 속에서 태어난다. 앙드레 지드. 앙드레 지드는 내면의 고통, 인간의 진실, 예술의 본질을 탐색한 작가로 이 명언은 혼란한 외부 세계가 아니라 깊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위대한 생각이 시작된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소음과 정보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뉴스, 광고 등은 우리의 사고를 산만하게 만들고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여지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유는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성찰하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고요는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과 조용히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에서 진짜 질문을 꺼내고 그 질문을 오래 붙잡고 머무르는 행위입니다. 이 명언은 명상, 예술 창작, 철학적 사고, 창조적 글쓰기 등 모든 깊이 있는 활동이 침묵과 고요라는 내적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진짜 중요한 생각은 바쁜 삶 사이의 틈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고요한 권고입니다.